새벽 5시 30분. 아직 바다 위로 해가 얼굴을 내밀기도 전에 저는 잠에서 깨어납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알람 소리에 의존한 적 없이 내 몸이 스스로 깨어나는 시간입니다. 창문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새벽빛 속에서 손가락 마디를 하나씩 꺾어봅니다. 관절마다 우두둑 소리가 나고 오른손 중지에 있는 깊은 흉터가 오늘따라 더 욱신거립니다. 비가 올 징조겠지요. 차가운 수돗물로 얼굴을 씻고 질박한 면바지와 흰 셔츠를 입습니다. 검은색 앞치마를 허리에 두르는 순간 마치 갑옷을 입는 전사처럼 마음가짐이 단단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6시 정각 부산 자갈치 시장의 공기는 바다 냄새와 이른 출근길의 분주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짙은 소금기를 머금은 해풍이 얼굴을 때리는 느낌이 좋습니다. 매일 아침 이 순간만큼은 제가 살아있음을 온전히 느낍니다. 저는 여느 때처럼 가게 앞 두꺼운 나무 셔터를 올리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무거운 셔터가 올라가며 내는 삐걱거리는 소리는 마치 오래된 상처가 벌어지는 소리처럼 귓가에 남습니다. 정숙횟집이라는 작은 간판이 달린 이 공간은 20년째 제 삶의 전부입니다. 붉게 물든 손가락 마디로 회칼을 꺼내들고 나를 가는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가릅니다. 칼을 쥔 손은 이제 깎아지른 듯한 생선 살점을 발라내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 칼 하나만으로 저는 생계를 유지하고 존재의 의미를 찾습니다. 아이고, 정숙 씨, 오늘도 제일 먼저 열었네. 부지런도 하지. 지나가는 생선 장수 할머니의 인사에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건넵니다. 그녀의 시선이 제 손에 들린 회칼에 잠시 머물다 재빨리 돌아서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말수가 적다는 건 제 자신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내 가게를 찾는 관광객들은 제가 무뚝뚝하다고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저 회를 뜨고 손님에게 내놓고 돈을 받는 일상,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적어도 제가 선택한 이 평범한 삶에서는 말이죠. 이상하게도 시장 안에서는 제 가게 주변만 유독 고요합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힘이 사람들을 밀어내듯 3미터 방향은 언제나 텅 비어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흥정하는 소리와 웃음소리가 넘쳐나는데 이곳만은 마치 투명한 벽이 쳐진 듯 적막이 감돕니다. 장사 30년 넘은 상인들은 제 가게 앞을 지날 때면 걸음을 재촉하거나 시선을 피합니다. 마치 제가 전염병 환자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들의 속삭임이 바람결에 실려 제 귓가에 선명하게 들려옵니다. 저 여자 건들지 마라. 칼잡이 정숙이야. 옛날에 남항동 깡패 두목 밑에서 칼 쓰던 여자라고. 그래? 저렇게 조용한 사람이? 조용한 물이 깊다고 했어. 옛날에는 칼 하나로 남자 셋을 한 번에 쓰러뜨렸다던데 그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가슴 한 구석이 쓰라리게 조여옵니다. 숨이 턱 막히고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하지만 표정 한 번 바꾸지 않습니다. 내 손에 들린 회칼로 도미의 표피를 단숨에 벗겨내며 그 말들이 마치 들리지 않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칼날이 생선살을 파고드는 감각에만 집중합니다. 10년이 지났어도 20년이 지났어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여전히 그때 그 정숙이 남아있는 모양입니다. 제가 얼마나 변하려 노력했는지, 얼마나 그 시절을 잊으려 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전 7시. 어김없이 찾아온 단골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넵니다. 그는 20년 전 이 자리에 처음 가게를 열었을 때부터 찾아오셨던 유일한 단골 손님입니다. 내 과거를 알면서도 한 번도 그것을 입에 올린 적 없는 분이죠. 정숙 씨, 회 한 접시만 주게. 소주 한 병도. 오늘은 좀 일찍 마셔야겠어. 고개를 끄덕이며 칼질에 집중합니다. 광어의 하얀 살점이 칼날 아래로 미끄러지듯 떨어집니다. 칼이 지나간 자리마다 투명한 육질이 드러나고 생명이 살아 숨쉬던 자리에 순식간에 정적이 자리 잡습니다.
스물세 때 처음 배운 칼질이 이제는 호흡처럼 자연스럽습니다. 손목을 살짝 틀어 칼날의 방향을 바꾸는 순간 과거의 기억이 번쩍 스칩니다. 한때는 다른 용도로 쓰였던 이 손이 이제는 오직 생선을 다루는 데만 쓰인다는 사실이 그나마 위안이 됩니다. 정숙 씨, 요즘 시장이 심상치 않네. 젊은 놈들이 설치고 다닌다며. 단골 할아버지의 한마디에 칼질을 잠시 멈추고 눈을 들어 바라봅니다. 제 시선과 그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히는 순간 그가 미세하게 움찔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아직도 제 눈빛이 그를 두렵게 하는 모양입니다. 가슴 한 구석이 미세하게 조여들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습니다. 최근 시장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은 저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낯선 청년들이 자주 돌아다니며 상인들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 그리고 그 뒤에 따라오는 상인들의 굳은 표정들. 마치 오래전 제가 속했던 그 시절의 풍경과도 같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본능적으로 짐작이 갑니다. 괜찮습니다. 짧게 대답하고 다시 회를 뜹니다. 하지만 가슴 속에서는 묘한 불안감이 소용돌이처럼 피어오릅니다. 손끝에 힘이 들어가 칼날이 도마를 더 깊게 파고듭니다. 내가 이제까지 지켜온 평화로운 일상이 곧 흔들릴 것 같은 예감이 물밀듯이 몰려옵니다. 시장의 공기는 표면적으로는 활기차고 시끌벅적하지만 그 아래에는 누군가가 던진 돌멩이가 만든 잔물결처럼 불안이 동심원을 그리며 퍼져가고 있습니다. 관거의 마지막 살점을 떼어내고 난 뒤 칼날에 반사된 내 얼굴을 무심코 바라봅니다. 쇠에 비친 얼굴이 일그러져 보입니다. 주름이 깊게 패인 50대의 얼굴. 한때 미인이라 불렸던 제 얼굴은 이제 시간의 흔적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20년 전과 다름없이 날카롭습니다. 제가 그토록 감추려 했던 과거의 조각이 여전히 눈동자에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흐릅니다. 다시 칼을 쥐고 회를 떠내려는 순간 가게 유리문에 낯선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여러 명의 인형이 가게 앞에 서 있습니다. 서늘한 기운이 등골을 타고 올라와 목덜미에 털이 곤두섭니다. 순간적으로 손에 쥔 회칼을 더 단단히 움켜쥡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평화는 언제나 그렇게 깨지는 법이라는 것을. 마치 20년 전 그날처럼 말입니다. 칼잡이 정숙이 돌아왔다. 이유 없이 조용한 사람은 없다. 부산 자갈치 시장, 이른 새벽. 갓 잡아온 광어를 써는 정숙의 손놀림은 예술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칼날보다 날카로운 시선이 시장 골목을 가른다. 상인들은 숨을 죽였다. 도윤이, 제가 또 왔다. 정숙의 가게 앞 젊은 남자가 장부를 내민다. 등록 안 했으면 그냥 가. 그 말 한마디에 시장의 공기는 얼어붙었다. 그녀의 정체, 남항동을 지배했던 전설의 칼잡이. 20년간 묻어온 과거가 지금 다시 시장을 뒤흔든다. 하지만 그녀 혼자가 아니었다. 어둠 속에서 나타난 과거의 동료들. 그리고 그날 밤 자갈치 시장은 다시 전설이 되었다. 지금 바로 이 이야기를 끝까지 확인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다음 이야기를 만듭니다. 다음 날 아침, 찬바람이 유독 매섭게 불어옵니다. 하늘은 잿빛 구름으로 뒤덮여 있고 바다에서는 거친 파도 소리가 들려옵니다. 날씨처럼 시장의 분위기도 어둡고 무거웠습니다. 평소 같으면 활기찬 목소리로 손님들을 불러 모아야 할 시간이지만 상인들의 얼굴에는 웃음기가 사라지고 긴장감만이 감돌고 있습니다. 아침이면 늘 찾아오던 인근 횟집 청년 민수가 오늘은 창백한 얼굴로 가게에 들어섭니다. 눈 밑에 멍이 들어있고 입술 한쪽이 터져 있습니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눈빛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차마 물어보지 못하고 그의 얼굴을 바라보는데
그의 손에서 작은 명함 한 장이 불쑥 내밀어집니다. 정숙 씨, 이거 받으셨어요? 민수의 목소리는 끊어질 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민 명함에는 부산 자갈치 시장관리협회라는 검은 글자와 함께 장도윤 대표라는 이름이 금색으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명함 한쪽에는 검은색 용 문양이 그려져 있었는데 그 모양이 20년 전 제가 속했던 조직의 문양과 묘하게 닮아 있었습니다. 등줄기로 한기가 스칩니다. 시장에서 30년을 살았지만 이런 협회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름입니다. 명함을 돌려주며 무표정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 어제부터 시장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보호비를 걷고 있어요. 시장 정비라는 명목으로.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집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맺히려는 것을 봅니다. 우리 가게도 어제 저녁에 찾아와서 돈을 내지 않으면 물건을 다 부술 거라고. 청년의 말에 칼질하던 손이 멈칫합니다. 손에 쥔 회칼이 갑자기 무거워지는 느낌입니다. 10년도 더 전의 기억이 번개처럼 뇌리를 스칩니다. 눈앞에 피로 물든 거리가 아른거립니다. 그때도 비슷했습니다. 정비라는 이름의 약탈, 보호라는 이름의 협박. 내 안에 묻어두었던 검은 그림자가 꿈틀거리며 깨어납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분노가 조금씩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심장이 빠르게 요동치고 손이 경미하게 떨리기 시작합니다. 나는 상관없어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짧게 대답하고 다시 회를 뜨는데 가게 문이 쾅 하고 거칠게 열립니다. 문이 벽에 부딪히는 소리에 가슴이 내려앉습니다. 문턱에 서 있는 이들을 보자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검은 셔츠에 선글라스를 낀 젊은 남자가 4~5명의 일행과 함께 들어섭니다. 어깨를 으쓱거리며 걷는 그들의 걸음걸이에서부터 위압감이 물결처럼 밀려옵니다. 마치 20년 전 제가 걸었던 것과 똑같은 걸음걸이입니다. 민수야, 뭐해? 벌써 와 있었네? 선글라스를 낀 남자가 민수의 어깨를 거칠게 두드립니다. 민수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리며 고개를 푹 숙입니다. 그 모습에 가슴 한구석이 찢어지듯 아픔이 밀려옵니다. 선글라스를 낀 남자가 천천히 내 앞으로 다가옵니다. 그의 발걸음 소리가 마치 운명의 시계 초침처럼 제 귓가에 울립니다. 여기가 유명한 정숙횟집이죠? 저희 시장관리협회에서 나왔습니다. 장도윤이라고 합니다. 말투는 공손하지만 그의 눈빛은 오만함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 심장이 가슴을 뚫고 나올 듯이 요동칩니다.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아무 말 없이 칼질을 계속합니다. 마치 그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회칼이 생선살을 가르는 소리만이 가게 안에 울려 퍼집니다. 도윤은 제 무반응에 잠시 당황한 듯하다가 주먹을 꽉 쥐고 목소리의 톤을 높입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짜증과 분노가 묻어납니다. 저기요, 말하면 대답을 해야지. 우리가 요즘 시장 정비를 하고 있는데 협조금을 좀 내주셔야 합니다. 월 50만 원이면 되고요. 큰 돈 아니잖아요? 칼질하는 손에 힘이 들어갑니다. 분노가 온몸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낍니다. 숨이 거칠어지고 가슴이 조여옵니다. 칼날과 도마가 만나는 소리가 평소보다 더 크고 날카롭게 울립니다. 탁, 탁, 탁. 제 귀에는 그의 말이 아니라 칼이 도마에 부딪히는 소리만 크게 울려 퍼집니다. 그 소리에 맞춰 과거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몰려옵니다. 피, 비명, 칼날, 도망치는 발소리, 그리고 공포에 질린 눈동자들. 우리 말 못 알아들으세요? 여기 다른 가게들은 다 내고 있어요. 당신만 특별 대우해드릴 수는 없잖아요. 남자의 말에 잠시 칼질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정면으로 바라봅니다. 그제서야 선글라스 너머로 그의 눈과 제 눈이 마주칩니다. 순간 그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봅니다. 내 눈빛이 어떻게 변했는지는 모르지만
그가 무언가를 느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의 등 뒤로 다른 상인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두려움이 물결처럼 넘실거립니다. 시장의 작은 가게들은 이미 이들의 협박에 굴복했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느껴집니다. 필요 없습니다. 침묵을 깨고 나직하게 말합니다. 내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도유는 제 대답에 황당하다는 듯 한쪽 입꼬리를 올리며 비웃음을 터뜨립니다. 이봐요, 아줌마. 우리가 누군지 모르나 본데. 이 시장은 이제 우리 구역이에요. 버티다간 손해볼 텐데.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제 손에서 회칼이 번쩍입니다. 쓱 하는 소리와 함께 광어 한 마리가 완벽하게 두 동강이 납니다. 칼끝이 공기를 가르며 정확히 그의 셔츠 단추를 가리킵니다. 제 손이 이렇게 정확하고 빠를 수 있다는 사실이 저도 놀랍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몸이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윤의 얼굴에서 혈색이 싹 빠져나갑니다. 그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히고 목젖이 위아래로 꿀꺽 움직입니다. 나가 한마디만 내뱉었습니다. 내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려 있지 않지만 가슴 속에서는 끓어오르는 분노가 화산처럼 폭발 직전입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온몸에 혈관이 불타오르는 것 같습니다. 이를 꽉 깨물어 간신히 참고 있습니다. 도유는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이다가 이내 비웃듯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에는 확실한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재밌네. 야성적인 아줌마시네. 내일 다시 올게요. 생각 좀 해보시고. 똑똑한 사람이라면 어떤 선택이 현명한지 알겠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귓가에 망치처럼 들어옵니다. 온몸이 떨리고 목구멍에서 비명이 솟구쳐 오르는 것을 간신히 억누릅니다. 그들이 가게를 나서는 순간 온몸에 있던 긴장이 풀리면서 손에서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립니다. 회칼을 쥔 손이 벌벌 떨립니다. 10년 만에 다시 느끼는 이 압박감과 공포, 그리고 함께 밀려오는 과거의 기억들, 숨이 막히고 머리가 어지럽습니다. 아, 안 돼. 다시는 그때로 돌아가면 안 돼. 이를 꽉 물고 회칼을 돔에 탁 내려놓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로 주먹을 꽉 쥡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작은 상처가 납니다. 아픔이 머릿속을 조금 맑게 해줍니다. 지나간 일들은 영원히 묻어두려 했는데 불현듯 시장 밖에서 상인들이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잠시 후 유리가 깨지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의 흐느낌이 가게 안까지 선명하게 들려옵니다. 밖을 내다보니 도윤 일행이 과일 가게의 진열대를 모두 엎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감귤들이 땅바닥을 뒹굴고 그 과일 가게 주인 할머니는 무릎을 꿇고 흐느끼고 있습니다. 저 자식식 몇 번이나 말해도 듣지를 않아? 이렇게 해야 정신 차리지. 도윤의 고함 소리가 시장 전체에 울려 퍼집니다. 그들이 자신을 거부한 대가로 다른 상인들에게 화풀이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속에서 참았던 분노가 천천히 용암처럼 올라옵니다.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느낌이 듭니다. 손이 저절로 다시 회칼을 찾아 움직입니다. 그 순간 내가 그토록 묻어두려 했던 칼잡이 정숙히 깊은 잠에서 깨어나고 있음을 온몸으로 느낍니다. 저항할 수 없는 운명의 시계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3단계. 충돌의 전조. 침묵하는 그녀와 차오르는 분노. 잠 한숨 이루지 못한 채 새벽을 맞이합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밤새 뒤척였습니다. 밤의 어둠 속에서 과거의 환영들이 끊임없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피에 젖은 회칼, 뒷골목에서의 비명소리, 그리고 제가 남겼던 상처들. 식은땀이 이불을 흠뻑 적시고 심장은 여전히 불안하게 뛰고 있습니다. 베개를 꽉 움켜쥐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런 내가 아니야. 이제는 달라. 다시는 그 길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새벽 4시. 더 이상 누워 있을 수 없어 일어납니다.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고 거울 속 제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봅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고 피로로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두려운 것은 눈동자에 서서히 되살아나고 있는 그 옛날의 정숙입니다. 20년간 애써 묻어두었던 냉혹함과 날카로움이 다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평소보다 2시간이나 일찍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새벽의 자갈치 시장은 고요하기 그지없습니다. 오직 바다 위로 떠오르는 희미한 햇살과 갈매기 울음소리만이 저를 반겨줍니다. 어제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손이 떨립니다. 머릿속에는 과거의 기억들이 소용돌이치고 시장의 상인들이 겪었을 일들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거친 손길로 회칼을 꺼내들고 나를 셉니다. 칼날이 숫돌 위에서 내는 날카로운 소리가 정막을 깹니다. 쓱, 쓱, 쓱. 이 소리는 예전부터 제 마음을 진정시켜주는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도마 위에 놓인 커다란 방어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눈앞에 생선이 아니라 내 과거가 실체를 갖고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저도 모르게 손에 힘이 들어가 회칼이 도마를 깊게 파고듭니다. 정숙 씨, 이렇게 일찍 문을 열었어요? 옆 가게 생선 아주머니 영숙이 놀란 표정으로 가게 안을 들여다봅니다. 그녀의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고 얼굴은 붓고 헝클어져 있습니다. 목소리에는 밤새 울었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을 대신합니다. 그녀는 한숨을 길게 내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어제 그 사람들이 우리 가게 물건을 다 쓸어버렸어요. 영숙의 목소리가 흐느낌으로 끊어집니다.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두 눈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새우 상자를 모두 바닥에, 그리고 남편은 반항했다고. 병원에? 그녀의 말이 흐느낌에 파묻힙니다. 제 손에 쥔 회칼이 갑자기 천근만은 무거워집니다. 가슴속에서는 분노가 뜨거운 용암처럼 치밀어 오르고 손끝까지 화끈거립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탁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이를 악물어 표정은 여전히 차분하게 유지합니다. 그저 내 앞에 놓인 도마와 생선에만 집중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내 귀는 시장 곳곳에서 들려오는 한숨과 흐느낌, 그리고 두려움이 섞인 대화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다들 돈을 내기로 했대요. 어쩌겠어요.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영숙의 말이 제 가슴을 바늘처럼 찌릅니다. 그녀의 체념한 눈빛이 20년 전 제가 보았던 무수한 희생자들의 눈빛과 겹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한 눈빛, 공포에 질린 눈빛, 살기 위해 굴복할 수밖에 없는 눈빛. 그 모든 것들이 저를 무겁게 짓누릅니다. 오전 11시 가게 유리문이 요란하게 열리고 예상대로 장도윤과 그의 일행이 들어옵니다. 어제와 달리 오늘은 더 많은 인원, 7명 정도가 그를 따라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분명 아침부터 많은 상인들에게서 돈을 받아낸 모양입니다. 도윤은 마치 이곳이 자신의 집인 것처럼 여유롭게 가게 안을 둘러보더니 뻔뻔하게 내 앞에 있는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앉습니다. 생각해 보셨죠? 어제 말씀드린 건요.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가식적인 공손함이 없이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저는 계속해서 회를 뜹니다. 방어의 살점이 칼날 아래로 정교하게 잘려나갑니다. 한 조각, 한 조각 떼어낼 때마다 가슴 속 분노를 함께 떼어내려 노력하지만 오히려 그 분노는 더욱 깊게 뿌리내립니다. 도윤은 제 침묵에 짜증이 난 듯 테이블을 탁 소리나게 내리쳤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음에도 저는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저기요, 말하는데 왜 무시하는 거예요? 귀가 안 들려요? 그의 목소리가 가게 안을 울립니다. 일행 중 하나가 낄낄거리며 웃습니다. 형, 저 할머니 진짜 무시하네. 확 한 번 혼내줘요. 여전히 대답 없이 회칼을 움직입니다.
마치 그들이 공기처럼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하지만 가슴속에서는 분노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그들을 칼로 위협하는 장면이 자꾸만 그려집니다. 도윤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집니다. 그의 미간에 깊은 주름이 잡히고 눈은 증오로 번들거립니다. 이 자식 진짜. 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제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옵니다. 그의 손이 제 어깨를 거칠게 잡으려는 순간 제 입에서 한마디가 얼음처럼 차갑게 흘러나옵니다. 등록 안 했으면 그냥 가. 도윤의 손이 공중에 멈춥니다. 그의 얼굴에 순간적으로 당혹감이 스칩니다. 그의 눈썹이 치켜 올라가고 입이 벌어집니다. 뭐, 뭐라고요? 시장 상인회 등록 안 했으면 그냥 나가라고요. 여전히 회칼을 멈추지 않고 말합니다. 제 목소리는 감정 없이 담담하게 들리지만 내면에서는 분노의 불길이 폭풍처럼 요동치고 있습니다. 온몸에 혈관이 터질 듯이 뛰고 귓가에서는 심장 소리가 우렁차게 울립니다. 이를 악물어 간신히 참고 있지만 손에 쥔 회칼에 점점 더 힘이 들어갑니다. 도유는 잠시 당황한 듯하다가 헛웃음을 지으며 내 앞에 접시에서 방금 떠낸 회 한 점을 집어 먹습니다. 그의 무례한 행동에 분노가 치솟지만 이를 꽉 깨물어 참습니다. 그의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맛있네요. 역시 칼잡이 정숙기라는 소문이 괜히 난 게 아니군. 그 순간 제 손에서 회칼이 멈춥니다. 심장이 한번 크게 쿵 하고 울리고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느낌이 듭니다. 숨이 턱 막히고 목구멍이 메어옵니다. 도윤이 칼잡이 정숙기라는 이름을 아는 것은 분명 우연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그에게 내 과거를 알려줬을 것입니다. 천천히 눈을 들어 그를 바라봅니다. 그의 미소 띤 얼굴에서 오만함이 넘쳐 흐릅니다. 이제 알아듣겠어요? 우리는 당신에 대해 다 알고 있어요. 20년 전 부산 남항동 조직에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에 쥔 회칼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그 모습을 본 도윤의 얼굴에 승리의 미소가 번집니다. 깡패 두목 박철현 밑에서 칼잡이 노릇하던 한정숙. 사람들이 왜 당신을 정도령이라고 불렀는지 알아요? 혼자서 5명을 칼로 제압했다는 그의 말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내 시선이 그에게 꽂힙니다. 제 눈빛이 완전히 바뀐 것을 스스로도 느낍니다. 잠들어 있던 야수가 깨어난 것처럼 그동안 억누르고 있던 그 정숙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20년간 묻어두었던 살기가 눈빛에 서려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도윤의 말은 계속되었지만 내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내 심장 뛰는 소리와 혈관을 타고 흐르는 분노의 울림만이 가득했습니다. 가게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모든 것이 정지해 있는 듯합니다. 도윤의 웃음소리가 갑자기 멈추고 그의 일행들도 왠지 모를 불안감에 서로를 바라봅니다.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느꼈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죽음의 그림자가 이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다는 것을.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숨 막히는 정막이 흐릅니다. 칼을 든 내 손에서 미세한 떨림이 느껴집니다. 마치 칼이 피를 원하는 것처럼 스스로 움직이려는 듯합니다. 이것은 두려움이 아닌 억눌러온 분노가 표면 위로 올라오려는 신호입니다. 방어의 살점이 칼날 아래서 더욱 미세하게, 더욱 정확하게 잘려나갑니다. 칼날이 생선 비늘 사이로 파고들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살점만을 떼어냅니다. 회칼 하나로 내 모든 감정을 통제하려는 듯 나는 숨을 고르게 내쉬며 계속해서 칼질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내 눈빛은 더 이상 과거의 정숙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20년간 잠들어 있던 야수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제 눈빛에 무언가를 느꼈는지 한 걸음 물러섭니다. 그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히고 목젖이 크게 오르내립니다.
일행들도 갑자기 조용해진 분위기에 불안한 듯 서로를 쳐다봅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살기가 그들의 목을 조이는 듯합니다. 하, 하하, 말이 좀 지나쳤나 보네요. 내일 다시 오죠. 생각 잘 해보시고. 도윤의 목소리에 미세한 떨림이 감지됩니다. 그는 뒷걸음질 치며 가게를 빠져나갑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가게 안에 긴장된 공기가 서서히 풀립니다. 하지만 제 가슴 속 분노의 불길은 꺼지지 않고 더욱 맹렬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손에 쥔 회칼을 내려다봅니다. 그 날카로운 칼날이 어쩐지 피를 원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숨을 가다듬으려 해도 가슴 속에서 치솟는 분노를 막을 수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옛날의 정숙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과거가 다시 나를, 그리고 내 주변 모든 사람들을 뒤흔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안 돼. 다시 그때로 돌아가면 안 돼. 목소리가 떨리며 나직이 중얼거립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이미 시계는 돌아가기 시작했고 운명의 수레바퀴는 다시 돌아오고 말았다는 것을. 지켜야 할 것이 있다면 이제 다시 한번 칼잡이 정숙이 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네 단계. 반전, 전설의 정체 공개, 과거 동료의 등장. 그날 저녁부터 시장에는 이상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상인들의 눈길이 자꾸만 제 가게로 향했고 속삭이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도윤과 그 일행이 다른 상인들에게 제 과거에 대해 소문을 퍼뜨린 것이 분명했습니다. 칼잡이 정숙, 정도령이라는 이름이 상인들 사이에서 오갔습니다. 마치 오래된 전설의 유령이 다시 살아난 것처럼 사람들은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인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더 많은 상인들이 일찍부터 가게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기대감과 두려움이 복잡하게 뒤엉켜 있었습니다.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무언가 거대한 사건이 펼쳐질 것을 예감하는 듯했습니다. 가게 문을 열자마자 시장 상인 두어 명이 송장처럼 창백한 얼굴로 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정숙 씨, 오늘 그 사람들이 다시 온대요. 무기까지 갖추고 더 많은 인원을 데리고 온다고. 우리 모두 끝장이에요. 영숙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미 패배감이 서려 있었고 공포에 질린 눈동자는 마치 죽음을 목격한 사람처럼 생기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 묵묵히 가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오늘도 생선을 손질하고 회를 뜨고 손님을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끓어오르는 분노와 함께 피할 수 없는 운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회칼을 들고 생선의 비늘을 벗겨내는 손길이 평소보다 더 빠르고 날카로웠습니다. 칼과 도마가 부딪히는 소리가 마치 심장 박동처럼 일정한 간격으로 가게를 채웠습니다. 탁, 탁, 탁. 그 소리에 맞춰 과거의 기억들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처음으로 칼을 들었던 날, 처음으로 누군가를 위협했던 날, 처음으로 피를 봤던 날, 그 모든 날들이 제 머릿속에서 소용돌이쳤습니다. 전고가 가까워질 무렵 시장 전체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마치 모든 소리가 한순간에 빨려 들어간 것처럼 오직 갈매기 울음소리와 파도 소리만이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정체 모를 위압적인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도윤과 그의 일행이 나타났습니다. 예상대로 어제보다 훨씬 많은 인원,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를 따라왔습니다. 그들 모두 검은 셔츠에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고 일부는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불룩한 것이 보였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시장을 덮치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의 얼굴은 어제와 달리 자신감과 잔인함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승리를 확신하는 정복자처럼 가게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서며 천둥 같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정숙이 끝났어. 오늘은 내 목숨까지 가져갈 거야.
그의 목소리가 가게 안에 메아리치며 제 귓가를 울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손에 쥔 회칼만큼은 흔들림 없이 단단하게 쥐고 있었습니다. 2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토록 지키려 했던 평화로운 일상이 한순간에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이 내 앞에 장부를 던지듯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시장 내 모든 가게들의 이름과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상인들이 이미 그들에게 굴복하여 돈을 냈다는 사실을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제 가게 이름 옆에는 특별히 붉은 X표가 그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제거 대상이라는 표시였습니다. 이제 너희 가게는 우리 거야. 장사 접고 당장 꺼져. 아니면 도윤의 말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가게 문이 요란하게 열리며 4명의 중년 남자들이 들어섰습니다. 그들의 등장에 시간이 멈춘 것처럼 가게 안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도윤과 그의 일행은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 크게 놀라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중년 남자들의 눈빛은 죽음의 그림자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그들의 몸에서는 수십 년간 거리의 싸움터에서 단련된 살기가 물결처럼 퍼져나왔습니다. 그들의 존재만으로도 공기가 무거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이, 정도령한테 감히 칼 들고 덤비는 게냐? 가장 앞에 선 창수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가게 안을 울렸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흐르며 등줄기를 타고 차가운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20년 만에 듣는 그 호칭, 정도령. 제가 한때 조직에서 불리던 이름, 공포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그 남자들은 과거 제가 동고동락했던 남항동 조직의 형제들이었습니다. 창수, 만철, 덕배, 그리고 용석. 20년 전 함께 거리를 장악했던 사람들이 이제 제 앞에 다시 서 있었습니다. 뭐, 무엇이라고? 누? 누구세요? 우리는 시장관리협회. 도윤의 말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창수가 번개처럼 빠르게 그의 앞으로 달려가 턱을 강타했습니다. 그 충격에 도윤이 뒤로 크게 나동그라졌습니다. 하얀 이가 몇 개 튀어나왔고 그의 입에서는 붉은 피가 분수처럼 솟구쳤습니다. 시장 전체가 숨을 죽였고 마치 모든 소리가 사라진 것 같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니들이 진짜 누구 건드린 건지 알기나 하나? 이 자갈치에서, 아니 부산 전체에서 정도령 이름 모르는 놈이 어딨노? 창수의 목소리는 위협적이면서도 자랑스러움이 넘쳤습니다. 그의 눈에는 20년 전의 불꽃이 다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다른 3명도 마치 맹수처럼 도윤의 일행들을 포위하듯 다가섰습니다. 그들의 존재만으로도 도윤의 일행들은 다리가 후들거리며 흰자 위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정도령이 누구냐고? 부산 남항동을 피로 물들인 살아있는 전설이다. 만철이 포효하듯 외쳤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시장 전체가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상인들이 하나둘 가게 앞으로 모여들었고 지나가던 손님들도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인 눈빛으로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제 이름이 온 시장에 메아리 쳤습니다. 정도령이 돌아왔다. 칼잡이 정숙이 나타났다. 남항동의 전설이 깨어났다는 말들이 바람을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 차 있었고 이마에서는 땀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습니다. 이제야 그가 진짜 누구를 건드렸는지, 어떤 무시무시한 존재를 건드렸는지 깨달은 듯했습니다. 그의 일행들도 공포에 질려 서로의 뒤에 숨으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정도령이 누구인지 모르고 코를 들이밀었네. 한때 이 부산 바닥에서 그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던 시절이 있었는데 여자라고 얕보다가는 목숨은 물론 영혼까지 잃는다. 이 멍청이들아. 덕배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도윤과 그 일행은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눈빛에는 오만함이 아닌 순수한 공포와 절망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건드린 것이 그저 조용한 여성 상인이 아니라 한때 부산의 지하 세계를 지배했던 전설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제 알겠지? 여기는 건드리면 안 될 곳이야. 정도령은 우리가 목숨을 걸고 모실 뿐이라고. 용석의 말에 도윤과 그의 일행은 완전히 기가 죽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죽음의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제 이름의 무게, 과거의 그림자가 그들을 압도적으로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가슴 속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화산처럼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20년간 지우려 했던 과거가 이렇게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이 서글프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상황이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마치 지난 날의 자신으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정, 정숙 씨, 아니, 정도령님, 저, 저희가 크게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도윤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대며 애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끊어질 듯 떨리고 있었고 얼굴에는 눈물과 콧물, 피가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절망한 상태였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하면 당장이라도 목숨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 회칼을 집어 들었습니다. 도윤과 그의 일행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들의 얼굴에 사색이 되어 있었고 일부는 공포로 바지를 적시기까지 했습니다. 창수와 다른 옛 동료들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이 순간 시간이 거꾸로 흐른 것 같았습니다. 마치 20년 전 제가 칼 하나로 남자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던 그때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내 눈빛, 자세, 손에 든 칼, 모든 것이 칼잡이 정숙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온몸의 혈관을 타고 묘한 흥분과 힘이 솟구쳤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저항이 있었습니다. 다시는 그때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결연한 다짐이 끝까지 제 이성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샤크루 5단계. 진실과 울림, 정숙의 철학, 명예의 회복. 도윤과 그의 청년 무리는 결국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들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눈빛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이 모든 광경은 시장 상인들과 지나가던 관광객들의 눈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이 장면을 찍었고 그것은 순식간에 SNS를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자갈치 시장의 전설, 칼잡이 정숙의 귀환이라는 제목으로 말입니다. 정숙 씨, 오늘 한 번만 봐주십시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겁니다. 제발. 도윤의 애원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고 몸은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정도령이라면 이 상황을 즐기고 더 큰 공포를 심어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그저 지친 50대의 여인일 뿐입니다. 천천히 회칼을 내려놓습니다. 내 안에서 솟구쳤던 분노가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정도령이 아닌 지금의 정숙으로 돌아와야 할 시간입니다. 이 시장은 모두의 것이야. 누구 하나 특별하지 않아. 다시는 오지 마. 조용하지만 강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음성에서 흐르는 단호함과 확신이 그들을 더욱 위축시켰습니다. 도윤과 그의 일행은 고개를 깊이 숙인 채 가게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도 시장 상인들은 여전히 내 가게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함께 존경이 섞여 있었습니다. 창수와 다른 3명의 옛 동료들은 의자에 앉아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움과 회한이 교차했습니다. 정도령, 20년 만에 봐도 여전하네. 그 눈빛만으로도 저 새끼들 다리에 오줌 질겠더라. 창수의 말에 다른 이들이 웃음을 터뜨립니다. 하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가슴 한 구석이 무겁게 누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20년간 떨쳐내려 했던 과거의 그림자가 다시 저를 따라다니게 된 것 같아 서글펐습니다. 1시간 후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SNS에 퍼진 영상을 보고 온 것이었습니다. 2명의 제복을 입은 경찰관이 가게로 들어서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정숙 씨 맞으시죠?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어요? 시장 내 폭력 행위가 있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경찰의 질문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또다시 경찰서에 끌려가 조사받게 될까봐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저 오해가 있었을 뿐이에요. 경찰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다가 시장 상인들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들이 목격한 것을 말해주세요. 놀랍게도 그 순간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영숙이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냥 시장 일상일 뿐이에요. 다른 상인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해 한 일을 그들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정숙 씨, 혹시 예전에 칼잡이 정숙으로 불리셨다는 남항동에서 경찰의 물음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서러움이 물밀듯이 올라왔습니다. 20년이 지났는데도 그 이름은 여전히 나를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내 손에 칼을 들게 했던 그 시절의 상처가 다시 벌어지는 듯 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숨이 턱 막혔습니다. 하지만 흔들리는 감정을 애써 억누르며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그냥 회만 뜨는 사람일 뿐입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내 목소리에 담긴 진심이 전해졌는지 경찰의 표정이 누그러졌습니다.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동료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더 이상 문제가 없다면 우리는 돌아가겠습니다. 경찰이 떠난 후 시장은 이상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상인들은 더 이상 저를 두려워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의 눈에는 감사와 존경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그들을 위협으로부터 지켜준 수호자가 된 것처럼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가게 문을 열었을 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내 가게 입구에는 작은 나무 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정성스럽게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칼은 남을 해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회를 뜨는 데 쓰는 거다. 내 말이었습니다. 어제 경찰에게 했던 그 말을 누군가가 새벽에 와서 이렇게 현판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순간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목이 메어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두 손으로 현판을 어루만지며 참았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20년 동안 나를 따라다녔던 칼잡이라는 별명이 이제는 회칼의 의미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내 가게로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숙이가 제일 먼저 다가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숙 씨,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으면 우리 시장은 이미 저 악덕 업자들에게 넘어갔을 거예요. 그녀의 눈에는 진심 어린 감사의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다른 상인들도 하나둘 다가와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대신 감사와 존경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 가슴은 뜨거운 감동으로 벅차올랐습니다. 20년간 숨겨왔던 내 진정한 모습이 이제야 제대로 빛을 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과거에 칼잡이 정숙이 아닌 시장의 질서를 지키는 회칼 장인 정숙으로 새롭게 태어난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저 제 자리를 지켰을 뿐입니다. 담담하게 말했지만 제 목소리에는 감정이 가득 묻어 있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오랫동안 묶여있던 무거운 짐이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20년 동안 짊어졌던 과거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직여 6단계.
해소, 평화를 되찾은 시장과 정숙의 일상.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시장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고 도윤과 그의 일행은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그들은 부산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갔다고 합니다. 창수와 다른 옛 동료들도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가끔씩 가게에 들러 술 한 잔을 기울이고 갑니다. 20년 만에 다시 이어진 인연은 묘하게도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아침 6시, 여느 때와 같이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달라졌음을 즉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내 가게 주변에는 불편한 그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 없었습니다. 대신 시장 상인들이 활기차게 오가며 밝게 인사를 건넵니다. 정숙 씨,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파이팅이에요. 지나가는 생선 장수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넵니다. 과거에는 눈빛만 스치던 그녀가 이제는 환한 미소와 함께 인사를 건네는 것이 생소하게 느껴졌습니다.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돌려주며 저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웃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얼굴 근육의 움직임이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오전 8시 가게 앞에 누군가 물건을 내려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밖으로 나가보니 영숙이가 갓 삶은 국수 한 그릇을 놓고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나오자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정숙 씨, 아침 먹었어요? 어제 들어온 국수가 맛있어서 한 그릇 가져왔어요. 앞으로는 우리가 정숙 씨를 보호할게요. 그녀의 따뜻한 미소와 말에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누군가에게 보호받는다는 느낌은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항상 앞장서서 싸우고 지키고 보호하던 입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맙다는 말을 하려고 했지만 목이 메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살짝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대신합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평소보다 더 많은 손님들이 가게를 찾았습니다. 대부분은 칼잡이 정숙의 이야기를 듣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지만 더 이상 두려움이나 경계심은 없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묵묵히 회를 뜨는 데 집중했습니다. 내 손길이 닿은 회를 맛본 그들의 얼굴에 만족감이 번졌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회는 처음이에요. 역시 소문대로네요. 정숙 씨 손끝에서 나오는 것은 뭐든 최고라더니 젊은 여성 손님이 감탄합니다. 그 말에 가슴 한쪽이 따뜻해집니다. 벽에 걸린 현판이 햇빛에 반짝이는 것을 보며 내가 정성을 다해 뜬 회가 누군가에게 기쁨을 준다는 사실이 뿌듯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내가 칼을 들고 있는 진정한 이유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후가 되자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내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누군가는 싱싱한 조개를, 누군가는 방금 구운 빵을, 또 누군가는 갓 담근 김치를 가져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대신 그들은 마치 오랜 친구처럼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숙 씨 덕분에 우리가 숨통이 트였어요. 고맙습니다. 이제 시장이 다시 활기를 찾은 것 같아요. 한 상인의 말에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내가 한 일은 그저 내 가게를 지킨 것뿐인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시장 전체를 지키는 일이 되었다는 사실이 새삼 놀랍게 느껴졌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제가 20년간 이곳에 머물렀던 진짜 이유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시장은 평소보다 더 활기찬 모습이었습니다. 상인들의 웃음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고 관광객들은 즐거운 표정으로 시장을 누볐습니다. 나는 묵묵히 가게를 정리하며 오늘 하루를 되돌아봅니다. 20년 전 내가 칼을 내려놓고 회칼을 들기로 결심했을 때는 그저 평범한 삶을 살고 싶다는 바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에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평범함이 아니라 내 손에 든 칼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닌 기쁨을 주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가게 유리창에 비친 내 모습을 바라봅니다.
50대의 얼굴에는 주름이 늘었지만 눈빛은 어느 때보다 맑고 평온해 보입니다. 이제야 진정한 정숙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있지 않은 자유로운 정숙으로 말입니다. 7단계. 여운, 스승과의 재회, 진정한 정체성의 복원. 저녁 9시. 가게 문을 닫으려는 순간 누군가가 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마지막 손님인가 싶어 고개를 들었을 때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높고 마른 체구의 노인이 가게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칠순이 넘은 나이에도 그의 걸음걸이는 여전히 당당했고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박철현, 내 과거의 스승이자 한때 부산 남항동 일대를 주름잡던 조직의 큰 어른이었습니다. 정수가 잘 지냈냐? 그의 목소리는 2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깊고 묵직했습니다. 가슴속에서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습니다. 기쁨, 두려움,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그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순간적으로 제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래전 그의 곁을 떠났을 때 그는 결코 저를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했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합니다. 네, 스승님. 철현은 가게 안을 둘러보더니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의 손은 나이에 비해 여전히 단단해 보였고 손가락 관절에는 오랜 세월 싸움의 흔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예전처럼 날카로웠지만 그 안에는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너 소문 들었다. 요즘 시장에서 한바탕 했다며? 그의 질문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내가 그토록 지우려 했던 과거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것 같아 서글펐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고 회칼을 들었습니다. 내가 선택한 이 길을 당당하게 말할 때가 왔다고 느꼈습니다. 이제 회칼만 써요, 스승님. 내 대답에 철현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은 냉소가 아닌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내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이 내 어깨에 얹혔습니다. 그 온기가 너무나 그리웠던 것인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 네가 결국 옳은 길로 왔구나. 그의 말에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0년 전 조직을 떠나 회칼을 들기로 결심했을 때 그는 내 결정을 반대했습니다. 내가 조직에서 손꼽히는 실력자였기에 그는 내 선택을 배신으로 여겼습니다. 그 후로 한 번도 그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가 내 선택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제게 어떤 칭찬보다도 값진 선물이었습니다. 스승님, 죄송합니다. 그때는 내 말을 자르며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 지나간 일이다. 네가 옳았어. 그 길은 결국 모두를 망치는 길이었어. 그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쓸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철현은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20년 전의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날의 저와 철현, 그리고 조직의 동료들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모두가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 뒤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이제 아무도 너를 건드리지 않을 거다. 내가 보장한다. 그의 말에 안도감이 몰려왔습니다. 철현은 여전히 이 지역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고 그의 한마디면 많은 것이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스승이 나를 인정해 주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은 20년간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상처를 치유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손을 뻗어 마지막 남은 회 한 점을 떠서 그에게 건넵니다. 철현은 그것을 받아 입에 넣었습니다. 그의 눈이 잠시 크게 뜨였다가 이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내 제자다. 네 손끝에서 나오는 것은 언제나 최고였어. 이제는 그 칼이 생명을 끊는 게 아니라 기쁨을 나누는 데 쓰이는구나. 그 말에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동시에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듯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 그리고 내가 선택한 이 길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 철현은 회를 다 먹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문 앞에서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정수가, 너는 항상 내 자랑이었다. 앞으로도 그럴 거고. 그 말을 끝으로 그는 밤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나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회칼을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지만 입계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밤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 바람은 어느 때보다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지난 20년간의 무거운 기억들을 모두 씻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벽에 걸린 현판이 달빛에 반짝였습니다. 칼은 남을 해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회를 뜨는 데 쓰는 거다. 이 말이 제 삶의 진정한 모토가 되었습니다. 자갈치 시장의 불빛이 하나둘 꺼져가는 밤, 나는 이제 더 이상 칼잡이 정숙이 아닌 그저 회칼장인 정숙으로서의 삶을 시작합니다. 내 손에 든 칼은 이제 오직 회를 뜨는 데만 쓰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달빛이 비치는 바다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평화를 찾은 것 같습니다. 내일도 아침 6시 가게 문을 열고 회칼을 들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쫓기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내 손끝에서 피어나는 최고의 회를 위해,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칼을 들 것입니다. 바다의 짠 내음이 가득한 밤 공기 속에서 나는 비로소 완전한 정숙으로 거듭났습니다. 결국 칼은 해치는 것이 아닌 지키고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20년의 침묵 끝에 정숙은 진정한 자신의 길을 찾았네요. 이 이야기를 보며 문득 생각했어요. 때로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과거가 오히려 누군가를 지키는 힘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정숙이 칼을 든 이유는 결국 상처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지키고 싶은 것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혹시 여러분의 삶에서도 두려웠던 과거나 경험이 나중에 오히려 강점이 되었던 순간이 있었나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이처럼 가슴 깊은 곳을 울리는 인생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전할 수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용기와 따뜻함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